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네. 북한의 침략 시에 이제 백령도를 북한이 점령을 하고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한 방을 맞고 뺏긴 입장에서는 약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가 북한하고 싸우자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 경우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한국의 주사파들, 친북 세력들을 심지어 저는 민주당의 안에 네. 있는 사람들이나 이재명조차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싸우자고 할 것이냐, 평화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 거의 99%는 협상하자고 할 겁니다. 네, 싸우지 말고 예, 협상하자고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제가 볼 때 등장을 할 가능성이 네. 커요. 북한이 중국하고 짜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광화문 사거리나 이런데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모여가 네. 전쟁 반대를 외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북한하고 완전히 끝을 보자고 하는 보수 세력들이 거리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약점을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예. 예,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러시아 군보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미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제 생각인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복 주사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똘똘 뭉쳤습니다. 그 푸틴이 오판한 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안에 네, 선거하면 49%는 친러고 네, 한국 영원한처럼 네, 51%는 친서방. 네,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대통령 됐다가 한 번은 여기서 했는데 네, 그래서 러시아는 침공만 하면 절반은 러시아 만세할 줄 알았는데 네, 그 러시아 편을 들던 사람들조차도 다 싸우자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걸 오판을 해가. 네, 그래서 절반 죽으면 다 싸우지 말고 러시아하고 항복하고 잘 지내자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틀려버린 거죠. 들려버렸죠. 네. 예, 그래서 푸틴이 지금 저 지경이 된 건데 네, 한국은 북한의 판단이 거의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그렇게 네,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남한 내에는 저렇게 북한이 서해 오도를 침략해서 백령도 등을 점거하고 그게 일부 싸움이 되겠지만 일부는 포로로 잡혀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지원하러 가려니까 중국이 휴전하라 해가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러면 셉상으로 해결하자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전면전에 말려드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침략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네, 본토가 아니고 저 섬해 부분에서 미군이 그걸 끝까지 자기들이 개입해서 공격해서 북한군을 쫓아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싸움의 항배가 중요해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국민들이 평화협상 반대, 이 끝을 보자라고 해야 정권이 뭘 할 건데 거리에 예를 들어서 싸우지 말자, 전쟁 반대, 평화협상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런 태세로 나간 다음에 항복이죠. 그런데 항복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복 주사파를 이미 북한 측에서 다 그런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북한이 만약에 뭔가를 하게 되면 너네들은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까지도 거의 그렇죠. 짜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부 주사파들 사이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일 백령도를 친다 하면 종북 주사파 핵심한테는 길거리로 다 몰려 나와서 전쟁 반대를 외쳐라. 그렇죠. 자, 그래서 남한의 국론이 굉장히 양분이 되죠. 그럼 전쟁을 할 때 싸우냐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양분이 되면 그건 지죠. 예, 그 당연하죠.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진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 내부에서 전쟁 반대가 노동자들 중심으로 좌파 세력, 빨갱이들 중심으로 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냥 항복하고 협상해서 그냥 져버린 거죠. 1차 대전 때. 베를린이 점령당한 것도 아니고 독일 영토가 점령당한 게 아닌데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에 그 북한하고의 충돌이 발생하면 남한의 분열이 얼마나 심하게 노출될 건가라는 게 큰 우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일성 정권 때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분열이 생겼는데 김일성이 때부터 바라는 게 최종 목적은 분열입니다.
분열이겠죠. 예, 대한민국의 분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하자고 북한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원하지 않고 또 전쟁할 그런 경제력도 없고 그렇고 예, 단지 바라는 건 뭐냐면 돈에다가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면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그리고 우리 뭐 전쟁을 만약에 도발을 했다, 북한에서. 이렇게 하면 전쟁하지 말라. 전쟁하면 무서우니까 우리가 지금 연평도도 파괴됐지 않냐. 우리가 거기 도발해서 전쟁을 대응해봤자 이건 다 우리 희생밖에 되는 게 없다. 이래서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된다. 평화. 지금 평화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당당하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네. 한국의 주식시장도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예, 거고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집값도 거의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 이제 꼭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네.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국가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쟁 싫다. 내 아들 군대 가 있는데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자식 네. 군대 간 사람 다 전쟁 반대할 거고 부모가 네. 또 나아가서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반대할 거고 네. 그래서 한국에 북한하고 전쟁을 해서 끝을 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건가가 좀 걱정이에요. 현저히 적습니다. 현재 적다고 예. 보시죠. 예. 여태까지 이 남한에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한 15년쯤 사시면서요. 이 한국 사회에 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뿌리를 내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은 항상 전쟁 공포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뇌됐고 그 조선중앙텔레비전 김부자 독재에서는 항상 이 전쟁을 대처한다. 네. 우리는 언제라도 전쟁에 대처해서 당과 수령 조국을 지키겠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 세뇌시켰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다 도망가겠다 하더라고요. 다 도망을 가겠다. 예.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망가겠다 하더라고요. 정면에서 싸우겠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만큼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죽기 살기를 희생,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살겠다.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사람들은 전쟁 일어나면 도망가야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전면 전쟁에 나설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네. 이런 한국 내부의 작태나 앞으로 돌아갈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사파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너무 잘 알겠죠. 완전 거울이죠. 지금 요즘 옛날처럼 내놓고 간첩이 잘 없는 이유가 이미 한국의 좌파 지도부 안에서 정치인 안에서 북한과 연결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간첩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거 뭐지? 내가 북한에서 여기로 왔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런 정북 주사파가 많다는 소리 듣고 과연 이게 북한이 아닌가 막 이런 실감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너무 걱정스러운 게 아니 정말 네 자녀, 네 부모, 네 가족이 북한의 체제에 얽매여서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이제처럼 굶어 죽고 이렇게 하면 북한을 추종하겠나? 네 배 부르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북한을 추종하나?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거는 사실은 북한이 전면전을 치를 그런 역량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딱 특화해서 핵하고 미사일에 네, 우위를 확실히 점유를 한 상태고 네, 지금 북한이 만약에 전략 전술핵 미사일을 네,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에 넣어서 쏘고 그 다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산 에이테킴스 뭐 이런 것처럼 막 쏘면 한국이 그 쏘는 핵 무기가 전술핵 무기가 들어있는 북한의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요격하기 힘듭니다. 그건 말장난이라고 봐요. 예, 저는 말장난이죠. 페이트리신이 사드가 네, 있지만 네. 한두 발이 멀리 날아오는 거는
네. 일본으로 날라오는 거나 이런 거는 동해상에서 격추가 돼도 네. 북한이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짧은 시기에 쐈다면 떨어지는데 네. 이거를 수십 발을 쏠 때 그걸 한두 발은 잡을 줄 몰라도 대부분은 요격이 되지 않고 떨어질 건데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요격한다라는 것도 뻥이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쏠지 안 쏠지를 먼저 탐지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알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탐지한들 한국이 먼저 쏠 거라고 보십니까? 선제 타격을 킬체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선제 타격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우리 자원 우리 경제력 가지고 저기 지원 것도 북한에서 폭파시켜도 아무 말 못 하는데. 예, 북한이 쏠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지고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장군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내부가? 없죠. 그러면 선제 타격도 킬체인도 거짓말이고 미사일 방어 MD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남은 참수 작전을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욕을 내보면 뭐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벙커 부스터 햄미 뭐 파이브 미사일을 공개하니 쇼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겠다고 국민 앞에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하고 네. 군수내부를 다 뒤에 배석시켜가 그렇죠. 예. 예? 끝까지 싸우고 협상을 얻고 만약에 한국 땅을 눈꼬만큼이라도 뺐으면 전쟁은 끝까지 간다고 그런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내적으로. 안보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영토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차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그 우리 국민들한테 안전성을 예. 지켜주는 게 안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처럼 북한에서 도발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우리가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겠는가? 예. 이런 데 대해서 대응적인 방침을 내놓고 공건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건 선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침략했을 때 예, 동조해서 네. 평화를 말하고 협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적이라고도 선포해야 당연히 돼요. 적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그런 네. 사람은 다 체포하겠다고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지금 전쟁 도발해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무슨 평화는 북한하고 우리는 평화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여주 박사님이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전쟁이라는 싸움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싸움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망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백날 있고 1년에 58조 60조씩 국방비를 써도 문제는 전쟁이 막상 나는 방식이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택한 방식으로 서해 5도, 백령도 등을 점령을 하고 협상으로 놓고 그럴 때 미군이 이제 미국도 협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내부의 평화 협상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메우면 싸움은 할 수도 없이 항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협상이란 자체부터 항복입니다. 네. 예, 협상을 왜 합니까? 협상이라는 자체가 항복이죠. 예, 침략을 당연하죠. 당했는데, 공격을 당했는데. 네. 우리가 왜 협상을 해야 됩니까? 협상 자체가 항복이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국민 앞에 선포하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나서서 거리에서 평화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촉구하는 세력들은 친북 동조 세력이라고 그렇습니다. 간주해서 전부 체포하겠다. 네. 그걸 미리 이야기하면 네. 지금 친북들이 주사파들이 우리를 체포하란다 그래는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도발도 좋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보듯이 우리도 정말 이런 북한의 평화소나 북한의 뭐 협상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발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대책해서 북한을 이번에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존재감을 이런 종북 주사파들 뭐 여기 조금 그런 부족한 사람들한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김여주 박사님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북이 쓸 수법이 뻔히 보이면 그걸 미리 다 폭로해서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 내부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만약에 전쟁에 돌입한 상태가 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예?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100분 네. 공론 분열로 지게 될 거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 박사님이 탈북한 입장에서 한국 내부에 벌어질 수 있는 국론 분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탈북하신 분들은 좀 심각함을 안 느낍니까? 심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네. 했습니다. 항상 어떤 대한민국 그 다음에 남조선이라 하죠. 네. 남조선이나 미군에서 우리 북한 땅에 조금이라도 전쟁이 공포를 몰아오거나 우리 그 북한 쪽에 포 하나라도 쏠 때 우리는 전면 전쟁으로 나설 것이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정치적으로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군대는 물론이고 다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걸 딱 선포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그거 압니다. 알죠. 예, 아는데 여기 오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디 도발을 했습니까? 도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미 합동군사 훈련 한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포심, 전면 전쟁,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평화, 우리는 지원과 협상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계속 그걸 미끼로 잡고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작정하고 도발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국 내부가 네.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네. 분열로 몰락하고 네. 결국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항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다면 윤 정권이 온갖 대처를 다 하고 있고 미국하고 호구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국민 앞에 전략 전술을 세부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서해 오도든 어디든 눈꽃만큼이라도 손을 대면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내부에서 분열 세력들은 만약에 발발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거리를 놓으면 전부 체포하겠다. 친북 동조 세력으로. 네. 시끄럽더라도 이 말을 하고 국민들 앞에 그걸 미리 상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서 전쟁하면 미군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기보다도 전쟁 일어나면 미군도 좋지만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이런 마인드, 우리 국민들 인식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만 우리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바보입니까? 휴전선을 밀고 내려와서 미군이 개입해서 6.25 때처럼 미군 한국군하고 다 뒤섞여서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안 싸우죠. 당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거기 걸맞게 그걸 가지고 협박할 수 있는 상태를 끌어내 가지고 남한을 스스로 와해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실백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실백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실백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우스 실백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우스 실백 나도 소유주